제가 브리핑할 주제는 최근 영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중국의 시각, 중국 내 주요 전문가들의 인식과 견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월경에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에 있는 주요 미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및 웨비나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주요 미중 관계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이 주요 전문가들이 이 최근에 있는 영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한 내용을 이번에 이제 브리프로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게 된 브리프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중 관계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전략 파트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그리고 세 번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한반도 문제와 미중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영내 정세의 주요 안보 현안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어떤 대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이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새로운 어떤 전략적 경쟁을 선언을 하고,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23일 날 닉슨 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새로운 강경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국이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180도로 다르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중국의 가장 명확한 반응은 9월 3일 날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항일 승전 75주년 자담회에서 어떠한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 역사를 왜곡하거나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대중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는 것들이 이 영내 주요 안보 현안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만나서 그러면 이 미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들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중국의 인식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지금 미중 관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의 어떤 변화를 100년 만에 대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라든지, 또 휴스턴에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또 중국도 청두에 있는 영사관을 같이 폐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놓고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이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또 주요 외교안보 라인들이 또 대만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우려를 보내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하에서 하고 있는 쿼드죠. 쿼드 플러스.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향후에 대중국 포위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중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사일 디펜스라든지 전략적인 이 대중 포위 전략으로 확대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지금 미중 관계의 변화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 또 중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식을 또 대내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시진핑 주석 역시 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이 갈등 구조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북핵 문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코로나19와 북미 관계의 어떤 그 악화로 인해 가지고 역시 북핵 문제의 어떤 진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 그동안 어떤 ICBM이라든지 북핵 실험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이 없었던 데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좀 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대북 제재의 완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 한국, 러시아 3자가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제시를 하고 그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조금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지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 또 중국은 상당히 의지를 보이면서 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공조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육자회담 재개 필요성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북핵 문제가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북핵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다자 간의 어떤 해법, 즉 육자 간의 어떤 해법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육자 회담이 재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과 중국,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육자 회담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육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그리고 스냅백을 통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라든지 제시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뭐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이 조금 더 창의적인 해법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신흥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좀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 그리고 RCEP이라든지 FTA라든지 남북중 협력, 그리고 1대1로와 신북방 정책 협력 같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앞으로 좀 강화해 나가자라고 중국 측 전문가들은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는 인도태평양 전략 및 코드에 대해서 또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드라든지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미국 쪽에 이런 해서 대중 포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상당히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이 미중 간의 어떤 이 전략적 문제,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요인, 미중 간의 요인, 특히 안보적인 요인이 앞으로 한중 간에도 상당한 어떤 도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저희들한테는 세 가지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될 경우에는 한중 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쿼드라든지 미국의 어떤 전략 무기 한반도 배치 가능성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정세 변화가 필요하나 북미 간 상호 불신으로 인해 당분간 북핵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서 새로운 스냅백 조항을 담은 새로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 같은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좀 우리가 논의해 나가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조기 방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 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전통 안보 협력이 어려운 구조화에서는 또 신흥 안보, 특히 보건 안보라든지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한국에서 어떤 특정 안보 이슈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큰 외교 안보적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각 사안별로 유연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특히 뭐 미국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좀 노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